뉴욕 증시 먼저 볼게요. 고용지표 호조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일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고용지표가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도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시장이 원했던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성장세를 확인할 수는 있지만 연준이 6월에 금리 인상에 나설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였는데 기대를 충족했습니다. 유럽은 지금 영국 총선에서 시장 친화적인 집권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재집권하게 됐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영국 증시 중심으로 상승세가 형성됐는데요. 미국 고용지표가 개선됐다는 소식도 증시 상승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우리 장도 좀 좋을 것으로 예상해보죠. 전일 상한가 한번 보겠습니다. 한익스프레스, 한화건설로부터 물류사업용 부동산 160억 원에 취득하면서 상한가 갔고요. STX 엔진과 STX 중공업이 2일 연속 상한가 갔습니다. STX 중공업은 그 STX 엔진 상장 유지를 결정했네요. 코리아 SE 슈퍼개미 김봉수 씨 아시죠?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분이 지분을 새로 취득하면서 5.16% 보유를 신고하면서 상한가를 갔네요. 이지웰페어도 중국 역직구 및 복지사업 진출을 위한 중국 온라인 커머스 신규 법인에 12.6700만원, 지분율 40% 출자 결정을 했네요. 유니더스도 중국 매출 비중 확대 및 중국 시장 성장 수혜 부각되면서 상한가 갔고요. S넷은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플랫폼 내주 발표 예정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상승했었습니다. 동일재지, 로켓 모바일, 신성 FA, KDC, 이화선 산명사 등등 상한가 갔고요. 자세한 것은 카페에 올려놨으니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특징주 한번 살펴볼게요. DGB 금융지주가 4.17% 상승했고 거래대금 4억 8천이고요. 조이시티도 2.4%, 거래대금 9억 7,700만원. 미디어플렉스가 2.3% 시간에 상승했고요. 거래대금이 4억 5,100만원. 삼성 LNS가 1.62%, 거래대금 12억 7천만원입니다. 종합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7% 성장률 반드시 사수, 중국 추가 돈풀기 나설 듯이란 뉴스 있는데요. 중국이 2달 만에 또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1분기 7% 성장으로 기대에 못 미쳤는데요. 이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일요일인 10일 저녁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것은 중국의 경기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답니다. 중국은 작년 11월 이후에 지금까지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 등 2차례씩 인하했는데요. 그럼에도 실물 경기가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고 수출 엔진마저 꺼져간다고 합니다. 도요타 일본 기업 최초 순이익 2조엔 돌파, 엔저의 혁신까지 전 세계적으로 연간 1000만 대 이상 생산 체계를 가동하는 체계가 확립되었고 사상 최대 실적의 배경에는 단순한 엔저뿐만 아니라 생산 효율화와 원가 개선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일본 언론 경계심, 중국, 러시아 밀착 세계 질서 위협한다는 뉴스인데요. 미국과 일본의 신미럴에 맞서서 동맹을 강화하는 러시아와 중국에 미국과 일본 언론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과 손잡았다는 해석도 있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의 밀착에 경계심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손잡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손잡고 우리는 좀 줄타기를 잘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뭐 대리 정도 되나요? 대리?
대리직급은 줄을 잘 떠야 되잖아요. 음, 테마 섹션 좀 한번 볼게요. 화장품 K-뷰티 낙수 효과 이런 호황 처음. 한국 화장품이 세계적인 인기 누리면서 화장품 용기하고 포장지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전에 화장품 에어로졸로 승일하고 대력제 관의 움직임 나왔었는데요. 뉴스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중국 세계 주름 잡은 K-뷰티 그 비결은 거미줄 전략. 화장품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지속된다고 합니다. 화장품 우량주들은 조정을 주고 좀 빠지더라도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화장품 관련주들은 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카페에서만 확인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핀테크 섹션 한번 볼게요. 핀테크 결제 쪽인데요. 핀테크 시장 선점, 은행도 P2P 대출 나선다. 신생 벤처기업이 주로 하던 개인 간의 대출 시장에 은행하고 대기업이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테크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은행주들과 함께 피지 업체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행주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등 있고요. 피지로는 다날, 한국사이버결제, KG인, KG모빌 등등 보시면 되겠네요. 다날 지난 금요일에도 흐름이 좀 좋게 나왔었죠. 카지노 뉴스 있습니다. 유기준 장관이 크루즈 사업에 GKL 등 내고 의향 요건 충족하면 모두 면허 줄 것이라는 뉴스 있습니다. 일자리와 미래산업 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고부가 해양산업 육성이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국적 크루즈선 도입 사업에 GKL 등 4개의 국내외 회사가 참여를 위해서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모두 사업 진출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하는데요. 파라다이스가 요즘 계속 움직임 좋고 토비스도 기간 수급이 많이 들어왔었죠. GKL은 말할 것도 없고요. GKL과 강원랜드, 파라다이스, 토비스, 코텍 등등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론 군사용에서 상업, 오락용으로 진화 드론 관련주 고공행진. 드론 뉴스 나올 때마다 올려드렸는데요. 그만큼 또 앞으로 성장성이 기대되기 때문이죠. 군사용으로 개발된 드론이 통신 중계와 항공 촬영, 또 교통 관절, 배송 분야 등에 도입되면서 지난해부터 민간 드론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면서 사물 인터넷과 무인 기술 등 첨단 기술이 들어간 제품인 만큼 여러 산업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주로 우리 늘 아는 퍼스텍, 빅텍, 아스트, 한국항공우주, 메커스도 있고요. 아스트가 최근에 기간 외인 수급이 굉장히 셌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 볼게요. 지금 펀드 매니저의 투자 수첩이라는 데서 현대 인베스트 고정훈, 이젠 화장품보단 바이오주라고 그 인터뷰 내용인데요. 고정훈 현대 인베스트 자산운용 매니저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내추럴 엔도텍은 사실 건강 보조식품 업체니까 바이오주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앞으로는 국내 바이오주를 둘러싼 불신이 하나둘씩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라이센스 아웃. 그게 뭐냐면 기술이나 지적 재산권이 들어간 상품의 생산과 판매를 허가해 주는 것인데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일 것이고요. 앞으로 국내 제약회사들이 해외 유명 제약사와 라이센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괜찮은 것이 참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봐도 괜찮은 수준이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막 알아주는 단계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내추럴 엔도텍 논란 이후 주가가 좀 빠졌는데 제약 바이오주는 이 틈을 타서 사도 괜찮다고 본다는 인터뷰가 있습니다. 우리 방에 매매신 우리 꿈님도 바이오주를 좀 추천해 주셨는데요.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네요. 줄기세포 관련 좀 볼게요. 줄기세포로 낡은 연골 되살려 퇴행성 관절염 경기장 수술 시작 없이 10분 전입니다. 완치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카티스템을 2012년 5월 시판을 시작해서 이번에 처음 흑자를 달성했는데요. 줄기세포 치료제의 상업화 성공 가능성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줄기세포 관련주로는 메디포스트, 차바이오텍, 차이디오스텍, 삼성 LNS 등등 네이처셀도 잘 보시면 좋겠네요. 네이처셀은 갭을 잘 띄우는 종목입니다. 사물인터넷 좀 볼게요. 미래부에서 사물인터넷 융합 실증사업 착수한다는 뉴스가 있고요. 정부가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통신기술 융합 그리고 제품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물인터넷 융합 실증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ETRI하고 표준화 공동연구 MOU 체결 뉴스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사물 인터넷 관련주로는 코코메스넷, 엔텔스, 링네트 등등 카페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섹션 한번 볼게요. 디젤에서 지금 PHEV로 독일차 패러다임이 바꾸고 있습니다. PHEV는 차에 연결된 전기 코드를 일반 가정용 콘센트에 꽂아 배터리를 충전한 뒤 배터리의 힘으로 주행하는 차를 말하는데요. 세계적인 기업들이 전기차 양산을 위한 연구 개발을 투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기다렸다 전기차 한 대 사야겠어요. 관련주로 우리산업, 인테그레이티드 에너지, 에코프로, 코디에스, PNT 등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여름 시즌이 오기 때문에 벌써 빙수가 많이 팔리고 빨라진 쿨 마케팅 뉴스 있습니다. 이제 더위 여름 수혜주들 준비가 때가 되는 것 같고요. 대표적 더위 수혜주는 에어컨, 제습기, 신일산업, 또 위닉스 봐야겠고요. 날씨 더워지면 치킨 맥주 많이 먹어서 닭고기주도 보시고 음료수는 롯데칠성, 선풍기 많이 팔리니 하이마트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산주 섹션 한번 볼게요. 핵실험급 파장, 북한 장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왜 위협적인가? 그동안 대북 방산주들이 조용했었는데 오늘 움직임 나올지 한번 지켜보세요. 북한이 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처음으로 수중에서 발사했다고 밝히면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펙고, 빅텍, 퍼스텍 등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주 좀 살펴볼게요. 핀테크의 무선 충전까지 엽은 아모텍, 실적으로 대세 수혜주 증명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뉴스 보시면은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기아차가 중국서 중형차 판매 비중이 급증했다는 뉴스가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에서는 롯데하이마트를 모바일 에어컨 실적 개선 주도한다고 매수 유지했습니다. 아까 우리 여름 가전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DNF 외형 성장 지속 전망 목표가 26,000원 신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아베스틸, 세아 창원 특수강 실적 개선에 주목, 또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요. HMC 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신영증권이 CJ, CGV 목표가 9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유한타증권에서는 코롱인더를 투자 의견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6만원에서 9만원으로 올렸네요. 코롱인더. 그리고 SK증권에서는 제일기획 목표가 35,000원 신규 제시했고요. 그리고 중국 화장품 사업 날개 달고 삼성제약 싱싱한다는 리포트 있습니다. 삼성제약이 최근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
그 중국으로 장시작 5분 화장품 사업 전입니다. 본격으로 진출하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뉴스가 있네요. 하나대투증권에서도 영업무역을 2분기 호실적 지속 전망의 목표가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날씨는 전국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온다고 하고요. 돌풍과 벼락 동반, 폭우 조심하시랍니다.